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해그학과 김용일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F18 F도파 패시티의 임상적 이용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인트로덕션, 뉴로엔도크라인 튜머 이미징, 브레인 튜머 이미징, 그리고 pitfalls and conclusion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F18F도파의 업테이크 메커니즘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F18F도파가 플라스마에 있다가 L타입 아미노애시드 트랜스포터를 통해 크로마틴 셀에 섭취되게 됩니다. 섭취된 F18F도파는 L-아미노애시드 디칼복실레이스에 의해서 F18 플루오로도파민이 되고 베지큘라 모노아민 트랜스포터를 통해 베지클로 들어가게 됩니다. 베지클 내에서 도파민 베타 하이드록실레이스에 의해서 F18 플루오로도파민이 F18 플루오로 노르에프네프린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F18 F도파 패시티는 우선 CT나 MRI 검사와 비교하여 작은 병변의 확인과 전신 전이 발견에 추가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머셜한 라디오 트레이서이기 때문에 검사가 가용하고 영상의 질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오다인 131 또는 아이오다인 123 MIBG와 비교했을 때 복용약제 중단이 필요가 없고 갑상선 보호가 필요 없는 등의 전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검사이기 때문에 환자의 편의가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갈색세포종과 부신경절종에서는 그 진단 성적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험급여 기준은 사용 목적에 따라 신경내분비 종양의 진단, 재발평가, 치료방침 결정, 그리고 뇌종양에서 진단과 악성도 평가, 재발평가, 그리고 치료방침 결정에 사용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 대상은 결국 신경내분비 종양 환자와 뇌종양 환자에서 보험으로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클리니컬 인디케이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뉴로엔도크라인 튜머 중에서는 페오크로모사이토마, 파라갱글리오마, 메듈러리 사이로이드 캔서, 뉴로블라스토마, 컨제니탈 앤 어덜트 하이퍼인슐리니즘, 그리고 게스트로엔테로 판크레아틱 신경내분비 종양에서 그 유용성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브레인 튜머에서 그 유용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이용되는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의 클리니컬 인디케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생화학적 선별검사, 혈장이나 소변 노르메타네프린, 메타네프린이 상승하여 갈색세포종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둘째로 해부학적 단면 영상 검사 CT 또는 MRI상 갈색세포종을 시사하는 부신종양 소견을 보인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형증강 전 CT 영상에서 하우스필드 유닛이 높거나 조형증강 CT상 강한 조형증강 및 지연된 워시아웃을 보이는 경우, T2 강조 MRI상 높은 신호 강도를 보이는 경우, 낭종성 또는 출혈성 변화가 있는 경우, 양측성 부신종이 의심되는 경우, 크기가 4cm 이상인 경우입니다. 또한 파록시즘 앤 하이퍼텐션 등 갈색세포종의 특징적인 증상과 징후를 보이는 경우나 악성 갈색세포종의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F18 F도파 패시티의 인디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미징 프로토콜은 신경내분비 종양의 경우 4메가베크렐/kg으로, 뇌종양의 경우 2메가베크렐/kg으로 정맥주사합니다. 검사 방법은 신경내분비 종양의 경우 정맥주사 60분에 패시티 촬영을 시작하며 일부 갑상선 수질암 등에서 정맥주사 5분 후에 얼리 이미지를 찍을 수 있습니다. 뇌종양의 경우 정맥주사 10분에서 30분 후에 패시티 촬영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칼비도파는 말초형 아로마틱 L-아미노애시드 디칼복실레이스, 즉 AADC 이니비토로 알려져 있고 특히 튜머셀에서 F18 F도파의 업테이크를 올린다고 되어 있어서 칼비도파를 썼을 경우 그 디텍션 레이트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칼비도파는 옵셔널한 약이고 2023년 4월 현재 국내에서는 칼비도파의 약 공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뉴로엔도크라인 튜머에서의 F18, F도파 패시티 이미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톨소 F18, F도파의 노멀 바이오 디스트리뷰션을 살펴보면 5분 얼리 이미지와 60분 딜레이 루틴 이미지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리 이미지에서는 판크레아스와 키드니 섭취가 인텐스한 것을 볼 수 있고, 딜레이 루틴 이미지에서는 판크레아스의 섭취가 떨어지고 키드니에 보이던 섭취는 레날 펠비스로 익스크리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멀 바이오 디스트리뷰션을 장기별로 보았을 때 인텐스 업테이크를 보이는 곳은 갈블레더나 빌리어리 트랙, 그리고 유리너리 트랙입니다. 모더레이트 업테이크를 보이는 곳은 스트리아툼, 판크레아스, 그 중에서 특히 운시네이트 프로세스가 프로미넌트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뉴로엔도크라인 튜머에서의 F18, F도파 패시티 이미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내분비 종양은 뉴로엔도크라인 셀에서 기원하는 헤테로지너스 그룹의 튜머입니다. 천천히 자라고 말리그넌트 포텐셜이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분비 관련 증상을 보일 수 있는 기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양입니다. 보통 크기가 작고 위치가 다양하여 진단하거나 병변의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경 내분비 종양의 타입으로는 PPGL, MTC, 뉴로블라스토마, 판크레아틱 아일렛셀 튜머, 카시노이드 튜머, 그리고 스몰셀 렁캔서 등이 있습니다. 큐러티브한 메소드는 수술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방침 결정과 질병의 예후를 알기 위한 정확한 스테이징이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보시겠습니다. PPGL은 F18, F도파 패시티의 민감도 및 특이도가 높은 질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헤드앤넥 PPGL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18, F도파는 PPGL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퍼스트 라인 펑셔널 이미징 이그잼입니다. 하지만 석시네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스 B 서브 유닛 SDHB 진 점라인 뮤테이션이 있는 환자나 임상적으로 어그레시브한 환자의 경우 F18, F도파의 유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SDHB 뮤테이션이 있는 환자의 경우 F18, FDG 혹은 갈륨68 소마토스타틴 리셉터 패시티를 촬영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한 문헌에서는 바이라테랄 페오크로모사이토마가 F18, F도파 패시티에서는 잘 보였고 MIBG 신티그라피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케이스이고 58세 남자 환자에서 리커드 멀티플 파라갱글리오마를 보스렁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아요다인 123 MIBG에서는 병변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 안산병원의 또 다른 케이스이고 파라갱글리오마가 의심되는 51세 여자 환자였습니다. F18, F도파 패시티를 촬영했을 때 양측 캐로티드 바디, 주변 경부 림프절, 아울토 풀모너리 윈도우와 셀리악 트렁크 림프절, 그리고 L5 바디에서 F18, F도파의 인텐스 업테이크를 보이는 멀티플 리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도 아요다인 123 MIBG를 촬영했을 때 이 병변들이 모두 네거티브하게 나왔었습니다. SDHB 뮤테이션이 된 PPGL의 경우 F18, FDA, F18, FDG, 아요다인 123 MIBG와 비교하여 F18, F도파 패시티가 병변의 개수가 적고 섭취가 뚜렷하지 않은 것을 한 문헌에서 보여주었습니다. SDHB 뮤테이션이 없는 경우는 병변의 개수나 섭취 정도가 다른 레디오 트레이서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갑상선 수질암은 칼시토닌을 분비하는 파라폴리큘라 C셀에서 기원하는 종양입니다. 림프절 전이가 50% 이상에서 있다고 되어 있고 장기의 전이도 5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청 칼시토닌과 칼시노 엠브리오닉 안티젠 CEA가 갑상선 수질암 환자에서 경과 관찰에 사용되는 주요 바이오마커로 되어 있습니다. F18, F도파 패시티는 갑상선 수질암의 재발이나 전이가 의심되는 환자에서 병변의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고 전반적인 리전 디텍션 레이트는 7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F18F도파는 MTC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될 때 그 리전을 찾는 가장 유용한 펫 라디오 트레이서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갑상선 수질암의 경우에는 Early F18F도파 PET-CT의 유용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케이스이고 50세 갑상선 수질암으로 수술하셨던 남자분의 영상입니다. 카시토닌이 상승하여 재발이 의심되었었고 F18FDG와 F18F도파를 동시에 촬영했습니다. F18FDG에서는 병변을 확인할 수 없었고 F18F도파의 경우 재발 병변을 보스 어퍼 파라트라케랄 림프노드, 멀티플 리버, 라이트 휴메러스, 그리고 레프트 이스키움 등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얼리 이미지와 딜레이 이미지를 비교할 때 얼리 이미지에서 섭취 정도가 뚜렷하였습니다. 또 다른 서울 아산병원의 케이스입니다. 52세 여자 환자분이고 F18F도파 IV 인젝션 5분 후 영상입니다. 갑상선 수질암과 경부림프절 수술력이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경과관찰 중에 CEA와 카시토닌이 증가되어 MTC의 리커런스가 의심되었습니다. Early F18F도파 PET-CT에서 사이로이드 베드와 라이트 설비칼 림프노드의 데피니트한 F18F도파 업테이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딜레이 F18F도파 PET-CT와 비교해 보았을 때 얼리 이미지에서 병변의 개수도 많았고 병변의 섭취 정도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신경모세포종입니다. 신경모세포종은 소아에서 익스트라크레니얼 솔리드 말리그넌시 중 가장 흔한 암으로 알려져 있고 소아암의 약 8%를 차지합니다. 뉴럴 크레스트 셀, 아드레날 메듈라, 그리고 심파테틱 너버스 시스템에서 기원하는 엠브리오닉 튜머입니다. 전이가 있는 릴랩스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이 전체 신경모세포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F18F도파를 현재 골드 스탠다드 이미징인 아이오다인 123 MIBG의 가장 유망한 펫 대체 라디오 트레이서로 생각하고 있고 그 이유는 카테코라민의 메타볼리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헌들에서 F18F도파 PET-CT가 민감도와 정확도가 아이오다인 123 MIBG보다 낮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0세 남자에서 신경모세포종의 레트로페리토늄 재발이 의심되었던 환자에서 아이오다인 123 MIBG, F18FDG, 그리고 F18F도파를 촬영했던 문헌입니다. 아이오다인 123 MIBG와 F18F도파에서는 뚜렷한 병변 섭취가 없었으나 F18F도파 PET-CT에서는 레트로페리토늄의 인크리스드 업테이크가 있었습니다. 2개월 후 경과관찰 F18F도파에서 섭취 및 병변의 범위가 더욱 증가하였고 최종적으로 재발을 확인하였던 케이스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재발을 확인한 케이스이고 신경모세포종인 9세 남아였습니다. 프라이머리 병변은 라이트 아드레날 글랜드였고 전이는 본메로우, 멀티플 본스, 그리고 림프노드였습니다. 프라이머리 병변은 수술적으로 제거하였고 아이오다인 131 MIBG 테라피, 케모테라피, 그리고 복부에 레디에이션 테라피를 했었습니다. 경과관찰 중에 F18F도파 PET-CT를 촬영했었고 레프트 스캐퓰라와 레프트 일리움에 본 메타스타시스로 보이는 인텐스 업테이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촬영한 아이오다인 123 MIBG에서는 레프트 일리움의 마일드 업테이크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하이퍼인슐리니즘에서 F18F도파 PET-CT의 활용입니다. 컨제니탈 하이퍼인슐리니즘 오브 인펀시 CHI는 판크레아스의 포칼 혹은 디퓨스 아데노마토스 하이퍼플라지아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CHI가 F18F도파 PET-CT가 도입되면서 포칼 디지즈에서는 치료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몰레큘러 이미징 가이디드 라파로스코픽 서저리를 시행할 수 있게 되면서 큐러티브 서저리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F18F도파 PET-CT에 2에서 10mm 정도 되는 병변에 포커스를 찾는 민감도는 90%, 특이도는 10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컨제니탈 하이퍼인슐리니즘 오브 인펀시에서 F18F도파 PET-CT가 유용했던 문헌입니다. F18F도파 PET-CT에서 판크레아스 바디에 폰칼 인크리스드 업테이크가 있고 병변을 잘 확인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성인의 인슐리노마에서도 F18F도파 페시티가 유용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한 문헌에서 F18F도파 페시티에서 판크레아스 바디의 인슐리노마에 의한 포컬 업테이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장최 신경내분비 종양에서는 갈륨 68 소마토스타틴 리셉터 페시티가 주로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드것 NET나 언노운 프라이머리 NET의 경우 F18F도파 페시티의 유용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문헌에서는 로우 그레이드 판크레아틱 NET의 케이스를 F18FDG 페시티와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F18FDG는 병변의 섭취가 뚜렷하지 않았던 반면 F18F도파의 경우 섭취가 뚜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브레인 튜머에서 F18F도파 페시티의 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F18F도파는 브레인 튜머에서 어트랙티브한 이미징 방법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F18F도파가 브레인 튜머에서는 섭취가 높고 정상 브레인 티슈에서는 섭취가 낮거나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 브레인 티슈와 비교한 튜머 컨트라스트가 높게 확인이 됩니다. F18F도파 브레인 튜머 섭취 기전은 말리그넌트 티슈에서 보통 아미노애시드 트랜스포트가 높게 발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 그레이드 앤 로우 그레이드 브레인 튜머를 평가하는데 치료 전 튜머 익스텐트를 확인하는데 CT나 MR에서 리커런트 튜머가 애매한 경우 이를 감별하는데 그리고 치료 반응 평가에 F18F도파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F18F도파는 스트리아툼의 피지올로직 업테이크가 있기 때문에 스트리아툼 부근의 병변에 대해서는 미스 인터프리테이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서울아산병원의 케이스를 두 개 연이어 보겠습니다. 55세 여자 환자분으로 인지저하 및 집중력 강퇴로 브레인 MR을 촬영하였고 메스를 발견하였습니다. F18F도파 페시티를 촬영했을 때 레프트 미드브레인, 탈라무스, 베이살 갱글리아, 파리에탈 로브, 콜포스 칼레숨 스플레니움을 인볼브하는 메스에 F18F도파의 인텐스 업테이크가 관찰되었습니다. 메스에 대한 바이옵시에서 글라이오블라스토마 WHO 그레이드 4로 확인되었던 케이스입니다. 다음 케이스는 35세 여자 환자분으로 아나플라스틱 에스트로사이토마 IDH 와일드 타입이셨습니다. 레프트 템포럴 로브, 베이살 갱글리아, 콜포스 캘로숨 스플레니움을 인볼브하고 라테랄 벤트리클에 익스텐션하는 브레인 메스에 대해 이전에 수술과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레디에이션 테라피를 시행하였습니다. 경과 관찰 F18F도파 페시티에서 오퍼레이티브 베드에 인크리스드 업테이크 리전이 확인되었고 바이옵시상 리커런트 글라이오블라스토마 WHO 그레이드 4로 확인되었던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설명드렸듯이 스트리아툼 주변의 브레인 튜머에 대해 미스 인터프리테이션에 대해 유의를 해야 합니다. 41세 환자에서 레프트 스트리아툼 주변으로 메스가 있었고 피지올로직 스트리아툼 업테이크로 인해 메스의 섭취가 매스킹 되었던 올리고 에스트로사이토마 케이스입니다. F18F도파 페시티의 핏볼과 컨클루전입니다. 우선 F18F도파 페시티에서는 신경내분비 종양이 아닌 폴스 포지티브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헌에 보고된 F18F도파 섭취 종양들은 설빅스의 스퀘이머스 셀 카시노마, 멀티플 마이엘로마, 헤파토셀룰러 카시노마, 슈바노마, 아드레날 콜티칼 카시노마, 스켈레탈 믹소이드 콘드로살코마 등이 있습니다. 이들 튜머들에서 AADC 스테이닝을 해보았을 때 67% 정도에서 양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18F도파 섭취가 있다고 해서 항상 신경내분비 종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다른 종류의 종양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신경내분비 종양을 진단함에 있어서 F18F도파 페시티에 몇 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SDHB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 PPGL의 섭취가 낮고 시럼 칼시토닌 더블링 타임이 24개월 미만인 경우 MTC의 섭취가 낮습니다. 그리고 위장최 NET의 경우 갈륨 68 소마토스타틴 리셉터 페시티보다 병변을 덜 발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poorly differentiated NET의 경우 섭취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리아툼,
걸블래더, 판크레아스 등의 피지올로직 섭취가 있어 해당 부위 병변의 경우 미스 인터프리테이션에 대해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펩타이드 리셉터 레디오뉴클라이드 테라피 PRRT를 고려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환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발표의 결론입니다. CT에서 발견된 종양이나 혈액 검사 또는 이유가 불분명한 고혈압 등의 증상으로 갈색세포종이나 부신경절종이 의심될 때 F18 F도파 PET-CT가 유용합니다. 특히 수술 예정이라면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신 F18 F도파 PET-CT를 시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경내분비 종양의 다양한 종류마다 최적의 방사선 의약품이 다를 수 있습니다. F18 F도파 PET-CT의 경우 SDHB 뮤테이션이 없는 PPGL, MTC, 뉴로블라스토마, 미드거 칼시노이드, 하이퍼인슐리니즘에서 사용이 적합합니다. 갈림68 소마토스타틴 리셉터 PET-CT의 경우 위장최 NET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F18 FDG PET-CT의 경우 SDHB 뮤테이션이 있는 PPGL, 어그레시브 푸얼리 디퍼런시에이트 튜머에서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발성, 재발성 뇌종양을 확인하고 병변의 범위 및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데 브레인 F18 F도파 PET-CT가 유용하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18 F도파 PET-CT의 임상적 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